안녕하세요. 팩트 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통령님의 내면 내시경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성장 저하, 주변국들의 견제 등으로 세수 부족으로 나라가 엄청 힘든 시국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저런 정책 발표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우리가 좀 힘이 돼달라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돼달라고, 그걸 플러스 우리 대통령님의 속마음 제가 내면 내시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역사는 돌고 돈다. 사는 시대만 틀릴 뿐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사는 시대만 틀린 거예요. 조선시대냐, 삼국시대냐, 뭐 고조선시대냐, 무슨 시대냐, 이런 시대만 틀릴 뿐 역사는 돌고 돌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역사를 강조를 하죠. 항상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앞이 보이거든요. 역사를 알기 시작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간단하게 역사 강의를 잠깐만 하고 우리 대통령님의 내면 내시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이씨예요. 전주이씨. 그래서 저는 전주이씨도 전주이씨인 것보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사니까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래서 이 잠깐만 역사를 잠깐만 알려드리고 내면 내시경을 해드릴게요. 조선을 세운 왕이 누구죠? 이성계 할아버지죠. 우리 첫째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약간 무력도 세고 힘도 좋고 한데 이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그리고 이 정치를 못했어 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고려를 제끼어보고 조선을 세울 때 가장 1등 공신, 우리 셋째 할아버지, 내가 가장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 좋아하는 셋째 할아버지, 우리 이방원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면 내시경을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첫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를 치러 우리 나라에서, 이 고려에서 명나라로 보냈죠. 야, 명나라 저 새끼네들 제껴버려. 그 명나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위화도라는 데가 있어요. 위화도라는 데가. 북한 저기 압록강 언저리, 두만강인지 압록강인지 하여튼 그 언저리.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여름에는 이 농사 시기에는 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4대 불가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명나라를 치는 건 아니다. 반대를 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첫째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로 가라고 왕이 시켰는데 위화도에서 빠꾸를 했단 말이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군사들은. 그러면서 빠꾸를 했어요. 위화도에서. 그게 위화도 해군이죠. 그래 어떻게 했어? 빠꾸를 해서 고려를 압박을 갔단 말이에요. 왕을. 얘 잘못된 애들이다.
정치 너무 못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고려로 빠꾸를 했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장고를 때렸단 말이야. 이게 좀 우유부단하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이 확 밀어붙이는 결단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제끼고 누구 제끼고 이상한 왕 떨거지 왕을 올렸죠. 이게 우유부단해서 그런 거예요. 이 결단력이 없고 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이 화끈한 아싸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치고 들어갔으면 그런 게 부족했던 거야. 우유부단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면서 이렇게 추대를 받으면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첫째 할아버지는 무력은 강하지만. 그래서 옆에서 뭐 정도전이나 뭐 정몽주나 다들 많이 도와줬죠. 왕이 되라고. 근데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똑똑했어. 엄청 똑똑했어. 옛날에 이 장원 급제를 했어. 엄청 똑똑하던 사람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나 마찬가지야. 장원 급제란 것.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 조상들은 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최초로 우리 이방원 할아버지가 장원급제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비상하지. 빨빨 돌아가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첫째 할아버지가 장고를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몽주 할아버지가 좀 반대했단 말이야. 야, 고려 제끼는 거는 난 인정 못해. 고려를 계속 유지를 해. 근데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회유를 했죠. 자, 그게 뭐예요? 하여가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서 천년을 누려보세. 그 얘기는 뭐야? 해석을 해보면 뭐야? 야, 고려면 어떻냐? 조선이면 어떻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잘 해먹으면 그만이지.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고려를 포기하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차리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지루 날린 거야. 먼저 선방을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 정몽주 할아버지가 어땠어? 우리 정몽주 할아버지 학자. 아주 대단한 학자. 그리고 뚝심 있는 분. 이 정씨들이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우리 정몽주 할아버지가 답가를 어떻게 했어? 단심가. 그게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닌 향한 마음이 가실 줄 있으랴. 그 얘기는 뭐야? 해석을 하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꼬셨어. 야, 우리 같이 우리끼리 잘해 먹자. 그러니까 정몽주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 정씨들이 고집이 세. 그리고 또 그 어떻게 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 뻑큐 먹어. 나는 고려를 위해서 충신으로 남겠다.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결단력이 있잖아. 야, 이거 우리 이 정몽주 할아버지를 꼬셔봤는데 안 통해. 이거 안 먹힐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죽이자. 그래서 선주교에서 철퇴로 대가리를 후렸죠. 철퇴로. 그래서 정몽주 할아버지가 다이한 거야.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첫 번째 할아버지의 나라가. 과연 그때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우리 첫째 할아버지처럼 우유부단했으면 나라를 차릴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못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지도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내 뜻하고 틀린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신념, 자기가 꾸려가야 될 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합리화죠. 그것도
저는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합리화로 정몽주 할아버지를 철퇴로 죽여버렸어요. 선주교에서. 지금도 비가 내리거나 뭐 그러면 거기에 핏물이 보인다고 하죠. 이 정몽주 할아버지가 억울해갖고 죽은 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셋째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어요? 왕일 때 국민들은 태평치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 잘 살았어요. 국민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셋째 할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복 동생을 죽여버리고 둘째 형한테 왕위를 잠깐 줬다가, 정종이죠 그게, 둘째 할아버지. 자기가 선의 형식을 띄워서 셋째 할아버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이방원 할아버지예요. 자, 전에 제가 육조직계제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나란 일을 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조직계제예요.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만큼 부지런하게 나란 일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또 어떻게 했죠? 우리 넷째 할아버지가 왕이 되셨을 때 이 외척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보고 진짜 민본의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어떤 짓까지 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 원경왕후, 우리 외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그 할머니의 오빠, 동생 4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외척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종대왕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 이 외척에 휘둘릴까봐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치를 잘하라고, 너는. 그래서 이 외척 4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넷째 할아버지, 우리 넷째 할아버지 장인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 우리 외할아버지인가? 내가 모르겠네, 족보는 정확히. 근데 하여튼 시몬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우리 넷째 할아버지가 정치를 할 때 방해가 될까봐 앞에 걸림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 넷째 할아버지의 부인, 가족들을 다 노비로 만들었어요. 외척의 힘을 빼기 위해서. 자, 이제 앞에 가로막이 없어요. 우리 세종대왕 넷째 할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때 앞에 있는 가림막은 우리 셋째 할아버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넷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아빠한테 이제 들이댔죠. 아빠, 나 이러면은 삔또상에서 왕 안 할래. 아니, 내가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될 바에는 나 왕 안 할래. 아빠한테 들이댄 거야. 근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닥쳐라. 네가 그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딴 나약한 감정으로 이 나라 백성을 다 지킬 수 있겠냐? 내 손에 모든 피는 다 묻히고 가겠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라. 그딴 투정 부리지 말고 닥쳐라, 넌. 자,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한반도 역사상 4번째 할아버지.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이거는 우리 이 역사, 이 짤막한 역사,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사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재밌는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대통령의 내면 내시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말을 먼저 할게요. 우리 대통령님은 알고 계세요. 왜 우리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침체가 되고 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돈의 원리를.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움켜쥐고 있으면 돈이 안 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여자도 만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빠구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돈이 도는 거예요. 술집도 돈 벌고 어디도 돈 벌고 모텔도 돈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텔 사장은 모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자재도 사야 되고 뭐 칫솔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여기로 갔다 이 돈이 여기로 갔다 이 돈이 여기로 갔다 이렇게 돈이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죠.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어서. 이유가 있죠. 투자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외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불패 신화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다 돈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도 내야 되지, 뭐 세금도 내야 되지. 수입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근데 맨날 이자 내는 거에 급급하고 뭐 하는 거에 급급하고 지출이 많아 버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돈은 안 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수시장이 작살이 나죠. 우리나라 시장 내수시장 지금 개작살 나 있죠. 수출 어때요? 수출. 뭐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지금 압박이 엄청 심하죠. 주변국들에서. 세금 어때요? 세금. 대통령이 나라를 유지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세금을 다 깎아버려서.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추경하고 뭐 빚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똑똑하잖아. 엄청 똑똑하잖아. 바닥부터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님들 보유세 올리고 뭐 양도세 올리고 이런 세금으로 잡아서는 2번 실패해 봤잖아요. 안 잡히는 걸 알잖아요. 반발력만 심하고 그리고 표 떨어지고 그래서 정권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이 똑똑하니까 2번 본 거야. 겪어봤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님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잡으면 반발력 심하고 역풍이 올 수도 있으니 2번 해봤는데 실패했으니 그러면 투자처를 늘려보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밖에 투자를 할 데가 없는데 투자처를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을 외쳤던 거예요. 자, 주식에 만약에 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이 발전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을 더 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깔려 있으면 이 집을 팔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엉덩이에. 그렇기 때문에 경색이 되는데 주식이나 뭐 금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넣었다가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뺐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색이 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놓고, 왜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출만 막아놓고 더 이상의 부동산을 손을 안 대는 것 뿐이에요. 왜? 여기 있던 돈들이 자꾸 투자처가 생겨서 여기저기 투자하다 보면 알아서 무너질 걸 알거든요. 처음에야 버틸 수 있죠. 그렇지만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을 외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돈이 묶여 있으면 돈이 안 도니까 돈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5천을 외친 거예요. 투자도 해라. 장기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이 투자에는 봐보세요.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사람 죽고 피로하고 과로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에 찌들어서 다들 살벌하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돈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만 계속하고 노가다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과로로 죽고 그러다가 돈 문제로 싸워서 이혼하고. 그래서 얘게 주식을 밀고 있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님 제가 딱 생각을 내변내식을 해봤을 때 회사 이 발전 가능한 회사 여기서 배당금을 좀 받는 거를 이 여기서 일 시간을 좀 줄여서 이 두 개를 배당금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이 돈이 이 부동산 이자 갚는 데만 안 나가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식 얘기를. 이제 생각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요. 주식 합법적인 도박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회사한테. 그래서 그 배당금 얼마라도 자기 능력에 맞춰서 배당금이 조금은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배당금을 받아서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 너네 생활비에 보태 써라. 그렇게 되면 일 시간을 좀 줄여도 노동 시간을 좀 줄여도 이 배당금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집 사는데 이자만 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5천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 모르겠어요? 그 안 보여요 그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알아들어야죠. 뭐 1595 곱하기 뭐 몇천 몇만 4925 이런 어려운 건 못 알아들어도 야 1 더하기 1은 뭐야 2인 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6조 직계제 식으로 내가 직접 나란 일을 관장하고 살펴보고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 정부 중에 누가 표 떨어질까봐 반대파 이 기득권한테 압박당하고 뭐하고 그래서 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라 그러다가 다 제대로 건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죠. 열심히 하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돈 벌라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너무 이렇게 힘들게 돈에 치여서 사는 국민들 부자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네도 잘 사는 만큼 이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라고 자꾸 이렇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봐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피 뭐 2000, 2500, 2600 왔다 갔다 했어요. 뭐 2400 떨어질 때는. 근데 지금 어때요? 코스피 지금 3200까지 올랐어요. 단기간에 여러분 단기간에 주식이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빠르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5000이란 얘기가 당장 내일 모레 5000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코스피 5000을 만들려면 법적인 제도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득권들한테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조율을 해가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개혁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법을 바꾸고 뭐 상법 개정 바꾸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 10억이요? 여러분 주위에 한 회사 주식을 대주주 10억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 땅개미 같은 새끼들은 이 개미 새끼들은 10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억 전 재산 해도 10억이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니
너네 보유세 깎아주지 않았냐? 법인세 깎아주지 않았냐? 그런 깎아주는 거를 이 주식으로 좀 번 돈을 세금을 내다오.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나라 운영이 되니 세금이 안 거치니 그렇기 때문에 10억으로 내린 거예요. 우리 땅개미들 새끼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안 가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주식 좀 떨어졌다고 애 새끼들 마냥 징징거리고 잘못 뽑았다 그러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그러면 12월 31일 날 그때 하루만 주식 보유 안 하면 되니까 그때 팔으면은 개미들이 피해 본다. 그 논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개정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팔려면 팔어. 그랬다가 회사에서 주식 많이 팔아갖고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맘대로 니네 팔려면 팔어. 어차피 12월 31일 날 지나면 그 세금 내는 구간만 지나면 어차피 또 살 거잖아 너네. 개미들이 쫄쫄이 타갖고 다 팔을 때 그때 신나갖고 웃으면서 다 살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주주 10억 이런 걸로 저기 하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개미 땅개미 새끼들은. 그러니까 좀 의연하게 태연하게. 우리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우리 뽑아달라고 우리가 뭐 강제로 했어요? 돈 받고 강제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뽑은 거죠. 그랬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리가.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뽑았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들 수가 있냐고요. 사람인데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요. 확신도 있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뽑았고 저는 내 손으로 직접 뽑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나라 경기도 어렵고 세금도 없고 내수시장 작살나고 제2의 IMF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뽑은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고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선동당하지 말고 우리 한번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겪어보지 않았어요? 노무현을 사랑했고 노무현을 지지했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금 이득 안 된다고 우리한테 조금 불리한 정책 펼친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섰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국민들이 짱짱하게 지지하고 있었어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셉셉이 짓을 하지 말고 내가 뽑았으면 믿고 응원해주고 의지해주고 힘이 돼주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도 시행하지 못한 걸 시행하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운 적이 없겠어요. 외롭겠죠. 적이 많죠. 당연히 많죠. 기득권들한테 부딪히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주고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지 이 개혁의 드라이브가 팔로우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휘둘렀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 힘이 뭐예요? 국민의 힘, 국민의 지지, 국민의 응원, 국민의 성원, 믿음, 신뢰. 그래야지 완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막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에요? 내부에 있는데 적은. 북한은 지금 당장 서로 뜻이 달라서 이 분단 국가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주체인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될 나라인 거고요. 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반도 한 역사상 한민족이니까. 우리의 지금 당장 통일이 돼서 뭐 잠깐 우리의 돈이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깎지 않은 원석 얼마나 부를 창출할 수가 있겠어요? 개발되지 않은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력 좋은 이 기업들이 북한에 쳐 올라가갖고 북한을 개발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요 잔돈, 제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 소탐대실, 이 눈앞에 잠깐 이거를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큰 거를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소탐대실이잖아요. 멀리 봐야죠.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뭐 해갖고 바보 노무현을 잃지 않는 현명한 국민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계속 이거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남한테 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난 우리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울 것 같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을 사랑했고 노무현을 지지했고 응원했는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너무. 그런데 우리가 또 겪을 거예요, 그걸? 또 선동당하고 또 휩쓸려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잃을 거예요? 그때 가서 질질 짤 거예요? 아, 그때 좀 저기 할 걸. 그 또 질질 짤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필 해줘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니 거 내 거 내 이득 니 이득 따지지 말고, 이런 대통령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반도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고, 좀 제발 진짜 애새끼들 마냥 눈앞에 요것만 보고 이득만 보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고, 뽑았으면 믿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게 의리예요. 의리. 부부 관계에서도 의리가 중요하죠. 사랑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랑보다도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이야 잠깐이지, 나머지는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그 의리, 신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 신의. 결혼식장 들어가서 그 주례 누구야? 주례한테 얘기 듣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막 개소리 막 하는 거 막 듣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러면 남자가 뭐해? 뭐라 그래? 우리 신부를 평생을 바라보고 이 신부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잖아. 그게 좆발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믿음, 신이, 지켜야 될 의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혼을 하겠어요? 이혼을 왜 해요? 내가 처음에 뱉은 말이 있는데 지켜야지. 신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진보를 왜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좋아할까요? 전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니 편 내 편이 없어요. 저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 먹고, 누가 됐든지 간에 부모가 됐건 누가 뭐 친척이 됐건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못하면 욕을 먹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대신 많이 싫어하죠. 버릇없다 그러죠. 아, 어린 새끼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지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좀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만. 니 편 내 편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좌파 우파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의 존망 성세가 달려있는 이 시국에 니 편 내 편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껌뻑하면 지금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객관적으로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응원해주고 내 편이 잘하면 못하면 내 편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도 하고 내 편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반칙 없이 객관적으로만 저는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받나요? 이런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이득이 되겠어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어요. 뭐가 하겠어요. 제 인식이 좋아지겠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아,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나와서 5개년 정책 이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대통령을 하는 말을 자세히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서 주식 못하지만 이게 다 보여요. 정책 발표도 하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다 보인다고요. 내가 앞으로 이제는 뭘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무슨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지 보인다고요.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애새끼 마냥 징징댈 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식이 한 번에 코스피 5천을 가요. 지금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횡보를 좀 하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5천 가까이 다다른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대통령님에 대한 100%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깨어난 의식을 갖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이 코앞에 눈앞에 요거 이 돈 잔돈 몇 푼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 우리나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 굶어 죽어요. 성장률은 저하돼 있고 성장할 게 없어요. 동력할 게 없다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 안주해 갖고 있어서는 성장률이 바닥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어들고. 전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도대체 뭐 50년 60년 살았다며 뭔 생각을 하고 살았길래 저렇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냥 맨날 사기나 치고 살아야지. 그냥 맨날 좀두둑 새끼들 마냥 사기나 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라 탓만 해야지.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진짜 힘은 미약하지만 구독자도 없고 힘은 미약하지만 이 순수한 마음 이 국민을 사랑해서 조금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이 대통령님한테 미약하지만 조금만이라도의 힘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 자꾸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여러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내가 못 배워서. 못 배운 게 뭐 창피해요? 못 배울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뭐가 창피해요. 그게. 그 자격지심. 그게 본인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격지심.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서 이 세계 강국, K방산, AI, 세계 강국 등등등 반도체도 강하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강하죠. 세계에서 말만 GDP 5위, 6위 그딴 거 말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열심히만 살고 성실하게만 살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엾이 여겨주고, 혼자 기득권들하고 이런 공격이 막 들어올 때 얼마나 버겁겠어요, 혼자. 근데 아무리 국민들한테 얘기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미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9명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한 명은 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이 한 명이 맞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99명한테 아니라고 욕을 먹는데 그거 가엾지 않아요? 도와줘야죠. 다시 잃을 순 없죠.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질질 짜면서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막 주접 떨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우를 범치 않는 우리 대한민국 이 시민이 됐으면 진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조대왕을 적으로부터 지켜준 호위무사 다들 홍구경이 돼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의리예요. 그게. 하여튼 제가 원래는 오늘 제 썰, 이 오토바이 그 배달 썰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되는 건 없거든요, 저도. 근데 너무 신이 나. 뉴스 보면 너무 재미있고 어느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어느 영화보다 재미있고 너무 힘이 나. 흥이 나고 신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갈라치기 하고 아직까지도 전 대통령 끌어 들여다가 아직까지도 갈라치기 하고 아직까지도 좌파 우파 갈라치기 하고 지금은 국가 비상 위기 사태란 말이에요. 똘똘 뭉쳐서 한강의 기적, 우리 IMF 때 우리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똘똘 뭉쳐서 금방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 말고요. 제 거는 안 봐도 돼요. 저 상관없어요. 우리 대통령님 좀 제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 주셔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또 무슨 내용이 있으면 찾아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